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에 이어 이번엔 김영철을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를 공격한 배후의 장본인입니다. 북한이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남남 갈등을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올림픽 폐회식에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수행인원까지 모두 8명이 25일 경의선 육로로 내려와 2박 3일간 머무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방남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공작과 테러를 주도해온 정찰총국 책임자 출신 김영철입니다. 김영철은 우리 정부 제재 명단에 올라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김영철을 받아줄 예정으로 미국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 고위급 대표단 체류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앞으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이번 일요일 한국당을 밟는 김영철은 대남 도발을 지휘했다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가 평가해온 인물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유족들은 이게 나라냐면서 허탈해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을 입은 김영철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터보이면 불바다로 다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의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소니 해킹 같은 북한 사이버 테러 배후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김영철이 대표단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피해 유족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천안함에 대한 아픔이나 그런 거는 전혀 돌보고 그럴 생각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왜 유한비를 사과해라면서? 왜 이렇게 목숨까지 희생시킨 왜 북한한테는 사과해란 말 못합니까? 이런 논란을 알면서도 김영철을 내려보내는 걸 볼 때 북한이 그만큼 급해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여정이란 최강의 카드를 꺼냈지만 북미 대화까지 이르지 못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 채널 구축에 나섰단 겁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김영철의 카운터 파트너로 서훈 국정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을 매개로 미국 CIA까지 아우르는 비공개 정보 라인 만들기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방카와 김영철 두 사람 모두 만나기로 했습니다.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방한하는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장소는 청와대 내 상춘제로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차를 마셨던 곳입니다. 외국 정상이나 귀빈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평창올림픽 폐회식도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관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2차례 이상 만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을 이끄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남북 간의 이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과 함께 또 한미 간의 원활한 대화가 있을 때만이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가능한데요. 미국에는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북한에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계속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는 북미 간 비밀 면담 추진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접촉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하태원 국제부 장관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십시오. 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이어서요, 북한과 미국이 두 번째 외교 전쟁에 돌입합니다. 앞선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의 청와대 비밀회동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올림픽 시작할 때 이제 개막식이 있었고 폐회식까지
두 사람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의 면모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의미를 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1라운드가요. 김여정의 매력 공석에 대한 펜스 부통령의 철저한 대북 압박으로 맞선 형국이었다면 2라운드는 공소가 좀 바뀐 느낌입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 어딜 가나 구름관정을 몰고 다니는 이방카를 통해 펜스 부통령의 무뚝뚝한 이미지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면 북한은 도발 본능의 화신으로 알려진 김영철을 보내서 맞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대2 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김여정과 이방카 이 두 사람의 방한 좀 특징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방카는요. 독재자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군중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여정과 달리 방한 기간 최대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그런 장면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자, 개회식에서 미국 대표단에만 박수를 보냈던 게 펜스 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한국은 물론 네. 전 세계의 각국 선수단의 페어플레이에 환호할 예정입니다. 네. 자, 북한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펜스 부통령과 달리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공공외교하겠다, 매력 공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온 사실 이방카의 방한도 큰 뉴스가 될 수 있지만 김영철이 대표단을 맡게 됐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북한 왜 김영철을 대표 단장으로 골라는 걸까요? 자, 펜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펜스에 대한 맞불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펜스 부통령은 천안함부터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늘상 써먹는 전가의 보도지만 김영철을 용납할 수 없는 보수 진영과의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라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김영철이 한국과 미국 동시에 제재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김영철이 한국 땅에 발을 밟는과 동시에 그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일석삼조의 카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강심장이라고 전 봤습니다. 김영철을 보낼까? 그런데 이제 일단 앞서 리포트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과거 보수 정부 때는 이 사람이 배우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자, 김영철이 지시를 내렸다는 스모킹건 그런 네. 확증 문서가 없으니 확증을 내놓으라면 할 말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천안함 폭침 당시 우리 국방부 최고의 당국자 2명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해군 초계함 침몰 작전은 정찰 총국 국장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천안함 폭침의 배우는 김영철이라는 것인데요. 네. 자, 아까 앵커가 얘기했듯이 네. 정권 교체가 됐다고 대북 정보 판단이 바뀔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자, 두 가지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0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목함지대 네. 폭발로 인해서 사망했던 우리 군인과 국군의 숫자입니다. 네. 자, 21 21라는 숫자는 바로 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다쳤던 우리 민간인들의 숫자입니다. 자, 네. 이 도발의 배우 김영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북미 간에 만나는 그 중재를 하고 싶은 생각은 분명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방카와는 식사한다는 걸 발표했지만 김영철하고는 어떤 모양으로 만날지 공개한 게 없거든요. 어떤 점을 좀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제발로 대한민국의 심장에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엄중하게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남북관계 정상화돼야죠. 하지만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김영철이 머무는 그 2박 3일 동안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서 질문은 나올 것인지,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하태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이렇습니다. 국정논당의 진상을 밝혀야 할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오히려 은폐에 가담했다면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비리 등 국정농단 정황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 대응 방안을 만들거나 문제가 없다는 검토 문건을 작성해 진상 은폐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공정위와 특별감찰관에 대한 직권남용, 국정농단 비위 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선고 직후 우 전 수석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항소는 할 것인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4.19 배혜림 차장과 함께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뭐죠? 네, 키워드는 알았다고 볼 수밖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최순실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 아주 궁금했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병우, 최순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았다. 당신은 알았다고 단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네. 자, 이 내용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법원의 판단 과정. 네, 먼저 국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쏟아졌던 질문이죠. 바로 최순실 씨를 아느냐였습니다. 우 전 수석이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당신들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수석께서 최순실 씨랑 평소 알고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주 한결같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우 전 수석의 장모를 통해서 서로 아는 사이일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과 정유라 씨의 주치의였죠. 순천향대의 이임순 교수가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가족 분만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교수를 고리로 알았을 것이다. 추측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모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법원도 두 사람이 서로 직접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있었지만 네. 알았다고 단정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네.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국정농단의 방조범이 됐다고 하는 판단의 근거 그건 뭔가요? 네, 유죄 판결을 받은 근거 무엇이었냐 하면요. 국정농단 사건 파장이 아주 일파만파 확산됐던 때에 우병우 당시 수석은 이 청와대에서 대응 방안이 담긴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네. 이 문건에는 이 최순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방어 논리를 담아놨습니다. 이걸 근거로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직접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최순실 씨의 비위를 알고 있었고 은폐에 가담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우병우 수석은 일단 두 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다가 세 번째 발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목이 바로 자신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대목인데 이거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해서 특별감찰이 시작됐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게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사람은 과거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네. 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 나 감찰한다면서 라고 짧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 우 전 수석은 다시는 단 한 차례도 이전 감찰관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신 우병우 당시 수석을 관련해서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 전 수석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감싸고 나서니까 네. 이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이 두둔에 힘을 입어서 자신의 집으로 온 특별감찰관실의 조사관들의 조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에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긴 판결문이 나왔는데 혹시 그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 말에 그랬잖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정말 세다. 그런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네, 박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눈의 가시로 이렇게 불리었던 기업이죠. CJ에 불이익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에 대해서 검찰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를 했더니 네. 이 우 전 수석이 공정위 관계자를 불러서 네. 이 머리를 잘 써라. 그러면 CJ를 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발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법원은 이것도 아주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라면 대기업들은 벌벌 뜨는 존재인데 자, 이 방으로 오시오 하고 자기 사무실을 불렀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형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우선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구형량에 비해서는 이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법원은 오늘 모두 9개의 혐의 중에 4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모두 5년 이하로 법정형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난주 총기 참사가 벌어졌던 플로리다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희생자 부모들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김정한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17명의 사망자를 낸 총격 사건 피해자 유가족과 학생, 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해결해 가자며 위로했지만 딸을 잃은 아버지는 울분을 토해냅니다. Fix it. Should have been one school shooting and we should have fixed it. And I'm pissed because my daughter I'm not going to see again. 피해자 유가족과 학생 교사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대응책을 강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I was born into a world where I never got to experience safety and peace. There needs to be significant change in this country.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에 놀란 트럼프 행정부에선 총기 규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등학생 총기 구매에 반대하며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21살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미국의 목사라고 불리면서 20세기 미국 개신교계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목사로 평가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타계했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집회에는 1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현지 시간 21일 향년 100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도사를 발표하고 백악관에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 해리 트루먼부터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등 미국 대통령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2년과 1994년에는 김일성을 직접 만나 김일성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데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생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습니다. 자기 일생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을 경청하는 거, 방바닥에 앉아서 신문지 깔고 이제까지 세계 다니면서 전도대회를 해봐도 참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는 미국 시간으로 다음 달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 앞에서 치러집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김영철이 직접 관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북 정보 판단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도 5월 달이라든가 그때 국회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확인은 좀 하기 어렵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누가 주역이었다는 부분들은 없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은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정찰 총국장인 김영철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10년 8월 천안함 폭침을 이유로 김영철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도 2010년 11월에는 배우로 김영철을 지목했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태도 김격식이하고 김영철이가 그 주도를 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럼 이런 연평에 대한 포격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겠죠. 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천안함 책임 소재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 김영철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두고 우리 정치권의 4개 정당은 자기 색깔을 분명히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을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영철은 경찰 총국장으로서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도발의 주범으로서 한국당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를 하거나 사살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정보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정부의 입장을 따질 예정입니다. 또 청와대를 방문해 김영철 방한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인공노할 대남 도발의 기획자이자 원흉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가요. 손님끼리도 좀 만나 대화하도록 하는 일을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은 워낙 그동안 나는 최순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대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 선거 순간의 표정을 다룬 성일환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판 시작 8개월 만에 이뤄진 1심 선고에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 이 시간 동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표정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우 전 수석은 고개를 뻣뻣이 든 채 정면을 바라보거나 재판부 쪽을 응시할 뿐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ENM 고발을 요구한 행위와 최순실 등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잠시 고개를 숙였을 뿐 법정 밖으로 나서는 순간까지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후배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질문하는 기자를 빤히 응시하기도 했던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10월엔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보인 불량한 태도 때문에 판사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기 나한테 취재하지 마세요. 오늘 재판부도 양형 이유에서 우 전 수석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이런 태도가 항소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네, 현직 검사 2사람이 동시에 구속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그것도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서울고검감찰부는 수사 기록을 넘긴 현직 검사 2명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검사는 2015년에서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최인호 변호사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검사도 서울 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때 최 변호사와 연관된 수사와 관련해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최 변호사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을 맡아 승소한 뒤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와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변호사의 수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 고위 간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서현역 일대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의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이 이렇게 하얀 연기로 가득합니다. 이 연기의 정체, 불이 난 게 아니라 수증기였습니다. 이 도로 한가운데서 이렇게 물기둥이 치솟는데요. 이 아래에 있던 배관이 파손이 되면서 이 물기둥이 1m 높이로 치솟은 겁니다. 이 배관이 파손된 곳은 서현역 2번 출구 인근의 도로였는데요. 이 출근길 인근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근의 백화점 온수 공급을 중단했고 내일까지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혼수 준비하시는 분들 알뜰하게 구매하려고 온라인 오픈마켓 이용하시죠.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연락이 안 된다. 구매를 중단해달라는 공지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경찰이 쫓고 있는 바로 이 사이트의 대표 41살 A씨인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전과만 무려 67범인데요.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무전취식만 40번을 넘게 하다가 교도소에 갔고 지난해 11월 출소 이후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유명 오픈마켓에 냉장고나 세탁기, 혼수용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고 올렸는데요.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직거래를 유혹했는데 그대로 잠적해버린 겁니다. 예비 신혼부부 등 피해자만 약 400명, 피해 금액은 5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해당 쇼핑몰이 유명 오픈마켓에 등록돼 판매된 업체였다는 건데요. 이 피해자 대부분이 이를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 판매자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오픈마켓 여러 곳에서 동시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믿었던 거죠. 이 오픈마켓은 사업자가 판매를 할 때 물품을 등록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인데요. 이 사업자 등록증 확인만 있으면 간단한 절차로 누구나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워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네, 이윤택 씨의 원로 연출가 오태석 씨도 극단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죠. 오 씨는 강의를 하던 대학에서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극계의 거장 연출가 오태석 씨의 성추행 파문이 불거진 건 지난 15일입니다. 극단 목화의 여배우였던 A씨가 극단 대표 O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서울예대 초빙 교수이기도 한 O씨는 학교에는 연락 한 통 남기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학생회 측은 성명을 내고 O씨의 공개 사과와 함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오태석 교수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던 전용 책걸상입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오 씨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학생들 반응도 싸늘해졌습니다. 학교에 남겼던 모든 흔적들,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식으로 파면되기를 바라죠. 연극계에서도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결국 서울예대 측은 오 씨를 모든 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강단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겁니다.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피해하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에 오 씨의 강의를 신청했던 학생들은 또 한 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희가 제작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오태석 교수님 반이 이미 꾸려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학교 측은 이사회를 열고 오 씨의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를 취재하는 김민지 기자가 2박 3일 동안 휴대전화를 반납했습니다. 그의 업무와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에서 뗄 수 없는 휴대전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림에 눈과 손이 바쁩니다. 근데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죠? 휴대전화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10점 만점에 8점. 중독이네요. 상담도 시작하셔도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사흘간 휴대전화와 노트북 없이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모두가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 왠지 혼자가 된 기분입니다.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집에 와서도 멍한 건 마찬가지. 단체 대화창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다들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만 딴 세상에 갇힌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왜 안 울려? 오랜만에 탁상시계 알람을 써보는데 시간을 못 맞춰 늦잠을 잤습니다. 배터리 나갔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까지 말썽입니다. 몸을 색깔하게 되고. 나 전화가 없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선 출근길. 가서 또 사면 어떡하냐. 늘 쓰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과속단속 카메라도 두렵습니다. 과속이다. 잘 알던 길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도착한 일터. 달랑 수천만 들고 취재원을 기다리려니 무기력함까지 느꼈습니다. 여유롭게 녹음을 하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인터뷰를 일일이 손으로 받아 적으려니 글씨도 엉망. 글씨 하나도 없어. 결국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생활 속 불편도 끝이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못해 직접 은행에 갔고 휴대전화 예매를 못한 영화관에선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와, 벌써 시작했어. 녹초가 된 퇴근길에 난데없이 폭설이 쏟아집니다. 수도권 지역은 단 9시까지 밤까지 눈이. 실시간으로 날씨 확인이나 정보 검색도 못하니 또 한 번 낭패를 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인 걸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갑니다. 익숙치 않던 탁상시계 알람에도 적응했습니다. 가방 속 필수품이었던 휴대전화 충전기 대신 읽을거리와 수첩을 챙깁니다. 이런 상황이 부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카톡이 없어. 관심도 없던 공중전화를 다시 사용해보니 재미도 있었습니다. 동전 또 들어왔어. 알았어요. 끊을게요. 남았으면 이거 올려놔야 되나? 다음 사람이 쓰세요. 2박 3일간 꺼뒀던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백 개의 메시지들. 이제 통화와 메신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없던 시간이 그립기도 합니다. 계속 오네. 일 또는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먼저 중심적으로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은 부가적인 유용한 도구로서 휴대전화가 없는 삶. 불편함과 싸운 대신 자유로움도 만끽한 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